그래도 우리 젖지 아니한가. 첫 번째 조각은 은성이에요. 은성이는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림책을 통해 전달한다고 합니다. 벌써 은성이 그림책을 열어보시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은성이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봅시다. 나를 마주하게 해준 그림책. 안녕하세요, 양은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책을 접할 일이 많았어요. 덕분에 그림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죠. 그림책에서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가득했고, 저에게는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그런 그림책을 1학년 때 수업에서 만들어 보았어요. 저는 원하는 대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연결됨을 느꼈어요. 이 경험을 떠올리며 또다시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어 논문으로 그림책을 만들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보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어 보고 싶었지요. 일 년 동안 꾸준히 해야 하는 작업이니만큼 작업 순서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 작업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전하고픈 메시지와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스토리보드로 만들죠. 스토리보드는 페이지마다 그림과 글을 배치해보는 작업이에요. 출판하기 전 대략적인 느낌을 알기 위해 더미북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원화를 그리고 편집 후 출판사에 보내 출판해요. 제가 구상했던 그림책의 첫 번째 주제는 감정 방울이에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했던 저는 감정을 말하는 걸 어려워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저의 힘든 감정을 짊어지게 만드는 것 같았죠. 마음 깊은 곳에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은 끝내 눈물과 함께 새어나왔고, 결국 저는 부모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 전까지 저는 부모님께도 피해를 끼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한번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후련해졌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어요.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저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담아 풀어내고 싶었어요. 내 안에만 갇혀 비눗방울을 불지 않던다. 주변에 날아다니는 방울들이 내게 날아와 터지며 색깔들이 묻어난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내가 본 비눗방울로 얼룩지진 않을까 불지 못한다. 망설인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늘 보고만 있잖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답답해. 친구들이 부럽다. 용기 내어 천천히 불어본다. 크게, 멀리, 더 멀리 올라가 터진다. 물감이 알록달록 튀고 내 안에 무언가가 같이 터진다. 어디선가 비눗방울들이 나한테 날아와 터지며 물린다. 웃음이 새어나온다. 친구들이 장난을 친다. 어느새 모두가 알록달록하다. 다채롭고 예쁘게 모두의 색이 묻어난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늘 보고만 있잖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답답해. 이 말은 어떤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을 조금 변형시킨 것이에요. 평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던 제가 이 말을 계기로 제 모습을 인지하게 되었죠. 문득 떠오른 비눗방울이란 소재를 사용해 비눗방울에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실어 터뜨린다는 이야기를 구상했어요. 이것이 감정방울이 되었죠. 그러나 감정방울은 계속 이어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노트를 펼쳤을 땐 감흥이 없었거든요. 그림과 글도 어색했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과감하게 내려놓기를 택했어요. 하지만 이 그림책을 만들던 시간은 제게 있어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경험으로 남았어요. 혼자 안고 있던 화, 짜증, 슬픔, 힘듦, 그리고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미워하는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고요. 이 과정이 있었기에 한층 성장한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너는 분명 잘하지. 기대하고 있을게. 저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부담을 느꼈어요. 저를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빠 잘해야 된다는 말로 들렸죠. 논문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신경 쓰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만든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했어요. 무작정 잘해야 한다며 압박했어요. 잘의 기준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면서 말이죠. 두 번째 주제는 시선과 기대예요. 첫 번째 주제를 잡고 처음부터 다시 주제를 잡아야 했던 때 제게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지만 스쳐갈 뿐 남아있는 건 없었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던 저는 스토리를 잡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내가 주제를 쉽게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지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가만히 사색하다 보니 제 마음 한구석에 잘하고 싶다는, 아니 잘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기대에서 비롯되었죠. 저는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고 마음은 무겁고 힘들어져 갔어요. 그때의 심정을 그림책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눈동자라는 소재를 사용해 타인의 시선과 스스로의 기준 속에 갇혀버린 저를 표현했어요. 등 뒤에 맨 상자는 기대로 인한 부담인데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기에 짐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꽁꽁 쌈을 버리죠. 현실로 돌아왔을 땐 자신을 바라보던 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수많은 눈동자는 사실 자신이 압박감으로부터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었던 것이죠. 스토리를 짜며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침내 돌아온 세상은 그곳과 달랐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무엇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았고 내가 어떻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문장에서 주어진 일을 회피하려는 제가 보였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로 포장하려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논문에 대한 책임감에서 도망치고 싶은 저를 합리화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기엔 그동안 한 것들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그림책을 기대라는 키워드로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그림책으로 완성된 저의 마지막 주제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담아 만들었어요. 여름방학에 꽃자리 그림책 상생학교를 다녀온 뒤 기대는 선물일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기대와 응원을 하는 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기대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죠. 받은 선물이 매번 마음에 들 수만은 없을 테니까요. 저도 선물을 받듯이 기대를 고맙게 받고 싶었어요. 만일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저의 결과물이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니까요. 시선에 얽매여 회피하려던 저의 모습에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고 기대한다는 말과 잘할 거라는 말에 걱정부터 했어요. 그럴 때마다 더욱 자신을 올가매기만 했던 저는 한없이 작아지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방법이 저를 갉아먹기만 한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지금까지의 내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대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부담을 느끼며 자신을 더 조이는 게 아닌 고마워 라고 응원으로 받고 싶었어요. 만약 다음에도 어떤 말들을 듣게 된다면 그게 무엇이든 자신을 압박하지 않고 할 수 있어 라고 의지가 될 수 있는 내가 되려 해요. 그런 마음을 담아낸 그림책 나에게를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다. 너는 분명 잘해내겠지. 기대하고 있을게.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기대한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잘해야 한다고 말하며 스스로 울감했다. 다음날 나는 내 안에 갇혔다.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서 나는 나를 만났다. 그 애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내가 묶은 밧줄 때문에.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미안해, 너가 힘들길 바란 건 아니었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몰아세웠어. 그 애가 답했다. 나는 너인데 너가 너를 올감을 때마다 나도 힘들었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내가 묶은 밧줄을 풀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다. 너는 분명 잘할 거야. 기대할게. 이제 그 말이 응원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았다. 기대해줘서 고마워 라고. 저는 그림책 한 장면마다 작은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 그렸어요. 첫 장면에서 보인 밧줄의 색깔은 어둡고 진한 색이에요. 그렇지만 사건이 해결되고 난 후에는 밝고 다채로운 계열로 바뀌어 있죠.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를 담아냈어요. 이 장면은 마음속의 따스함이 충족되어 가고 있는 것을 표현했어요. 선생님들 앞에서 제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었던 날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죠. 그날 저는 아무 글 없이 그림만 보고 이야기를 떠올려 설명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제 목소리를 타고 들려왔어요. 정말 저 자신에게 해주는 말 같아 와닿았죠. 글을 읽는 게 아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울림을 이 그림에 표현하려 했어요. 마지막 장면의 선물 상자는 앞서 밧줄을 만들 때 사용했던 콜라주 종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전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압박했다면 지금의 나는 선물로서 응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같은 말이지만 저의 태도에서부터 그 말이 지닌 의미가 달라지겠죠. 선물 상자에 뚜껑이 열려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그대로 마주한 것을 나타내고요. 논문을 시작하기 전 저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그림책들 모두 제 일인 것처럼 공감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1년간 작가가 되어보면서 독자의 시선을 맞추려 하는 그림책은 이야기가 단단하지 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림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지였죠. 저의 그림책을 보며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개의치 않고 제가 전하고 싶은 그대로 해나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저는 전보다 좀 더 기대를 가볍게 받아들이며 자신을 보살피고 있어요. 가끔 예전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안정시키려 노력해요. 앞이 막막할 때 미리 불안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림책을 한 권밖에 만들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권이나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한 권의 그림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오랜 시간을 들였기에 지금의 그림책이 나올 수 있었어요.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고 타인의 시선을 맞추려 하던 나를 내려놓았고 마음 깊이 있던 나와 마주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한층 더 몸과 마음이 단단하고 가벼워졌고요. 제 고유의 섬세한 성격은 변함없겠지만 하나둘씩 안 좋은 습관들은 내려놓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싶어요. 온전한 내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그림책 한 권을 만들었던 것처럼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만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그림책으로 나를 마주한 양은성이었습니다. 박수 불켜주세요. 은성이의 발표 잘 보셨나요? 그럼 멋진 발표를 해준 은성이에게 코멘트 있으신 분? 윤진님. 제가 1학년 때부터 그 은성이랑 같이 그림책 수업을 들으면서 은성이가 그림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얼마나 잘 만드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논문을 이제 서로 하다 보면서 이번에는 은성이가 그림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아예 하나도 못 봤는데 이렇게 완성한 물을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중간에 이게 다 논문이 자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림책 보다가 살짝 울 뻔했고요. 은성이가 평소에 막 처음에는 막 조금 소심하기도 하고 얘기도 별로 못 나누고 그랬는데 3학년 되면서 점점 같이 이렇게 장난도 치고 활발하고 또 저한테도 먼저 장난도 쳐주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는 너무 은성이가 제 친구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은성이의 그림책 계속해서 보고 싶네요. 나윤님. 은성이가 논문을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기숙사에서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지금 이런 걸 그리고 있는데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천을 가지고 와서 밧줄 모양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지금 PPT에 담겨 있는 거 말고도
저녁에도 전시 예정인 더미북에는 더 많은 얘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은성이의 색감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그림책을 찾았다는 게 나도 너무 기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은성이가 발표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표현을 조금씩 계속 해나가면서 앞으로도 평생 같이 편안한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주은님. 우선 그림책 보면서 정말 그 감정들이 잘 전해진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서는 은성이가 그만큼 이 그림책 하나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 시간을 쏟아붓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꺼내서 이 그림책에 담았기 때문에 그 감정들이 이렇게 독자들에게도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여윤님. 뒤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책의 이야기가 공감되기도 했고요. 직접 읽어주는 동안은 책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야기도 그림도 정말 새로웠고 은서 언니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정님. 저는 은성이 언니의 그림책을 보면서 은성이 언니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책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가 너무 큰 의미를 보여준 것 같아서 공감도 되고 아주 최고의 그림책인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원우님. 저는 발표를 보면서 먼저 든 생각은 은성이가 이번 1년 동안 많이 힘들게 살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담과 기대 그런 게 등에 짊어지고 간다는 게 되게 힘든 거라는 걸 좀 공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남들이 내려놔라 같이 말아 이렇게 말해도 내려오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림책을 통해서 이걸 내려놓는 과정을 배웠던 것 같고 은성이에게도 이번 그림책을 되게 의미가 있던 그림책이 아닐까. 또 그냥 잘 만든 그림책이 아니라 의미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그림도 잘 그렸고 보는 내내 되게 몰입하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인을 담은 그림책을 멋지게 출판한 은성이를 축하하고, 그리고 저도 항상 은성이한테 기대하고 있을게, 은성아 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은성이라면 어떻게 해도 잘할 것 같아서 한 말이었는데 부담을 주고 있을지 몰랐고, 저도 그런 말 들으면 부담을 가지지만 다른 친구에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되었고, 정말 은성이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면들이 그림에 잘 녹아든 것 같고, 색감 하나하나까지 엄청 고려해서 기숙사에서 진짜 열심히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도 은성이의 한 면을 담은 작품이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 수고했어. 지훈님. 은성 누나 발표 들으면서 든 생각은 말하는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하든 그걸 받아들이는 건 확실히 듣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뭔가 이번에 은성 누나한테 주어진 말은 기대였던 것 같은데 그 기대를 온전히 응원으로서 받아들인 게 되게 정말 멋졌고 그걸 그림으로 또 풀어낸 게 또 멋졌어요. 정말 잘 들었어요. 시정이 어머님. 은성이 발표 너무 잘 봤고 처음에 전시된 책을 보고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멋지다 했는데 발표하면서 그 색감 하나하나 또 뭐
어떤 표현하는 거에서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는 건 설명을 들으니까 더 좋아서 그러니까 예리도 얘기하고 했지만 은성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들이 16기들이 다 가졌던 마음인 것 같은데 너무 잘 표현을 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든 출판을 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발표 너무 잘 봤습니다. 유수연님. 지금 발표도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기대한다는 말을 저도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되게 멋졌고, 그리고 그림책이 다 뭔가 사람들한테 다 다르게 다가올 거라고 했는데 뭔가 다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만의 얘기를 꺼내면은 사람들이 뭔가 좀 공감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문을 이렇게 양은성 양의 논문을 보면서 이거는 중학생 아니면 간대학교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는 여기 모두 계신 나부터 내가 나에게 하는 기대와 욕심과 부담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양이 아버님. 네, 저는 은성이를 꽤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은성이는 굉장히 마음이 꽉 찬 친구였는데 그 마음을 그림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 꽉 찬 은성이의 마음을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권선유님. 오늘 은성이 발표 보면서 제가 2년 전에 금산에서 뭘 배웠었는지 떠올랐거든요. 사실 은성이가 배운 것들 너무 소중한 것들인데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이에요. 공간이 바뀌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면은 다시금 잊어버려서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의 기대도 시선도 다 실제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은성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지난 1년간 은성이가 마주한 나 자신을 절대 잊지 말고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대해달라. 그러면은 너는 양은성이라는 사람으로서 어딜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자연님. 정말 한 장 한 장마다 너무 예쁘고 정말 시중에 파는 그림책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 내용이 정말 공감되고 은성이 언니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하는 그림책이라고 생각되고 보면서 되게 울 뻔했어요. 마치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고 논문도 발표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언니가 논문 때 완통 받았다고 하길래 저도 언니 발표가 되게 기대가 됐는데 진짜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발표를 멋지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언니한테 기대하는 건 언니가 기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기대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도 그림책 내용처럼 선물처럼 받고 그 선물에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발표 너무 잘 받고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림책 마지막에서 선물 상자가 열릴 때 부담감을 나는 그걸 응원으로 받아들인다. 약간 거기에서 너무 정말 많이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됐고 그림책에서 일단 은순이 언니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언니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나에게라는 그림책 하나만도 굉장한 감동이지만 이 PT 한 장 한 장마다 너무 따뜻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느낌이어서 이게 전체적인 이 모든 PT가 좀 하나의 그런 동화 같은 그런 그림책이었다는 느낌이어서 되게 따뜻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감정 방울을 이제 포기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은성이가 그걸 이제 해소하고 해서 뭐 했지만 이제 많은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좀 그런 그 감정 방울을 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하나의 그림책으로 만들어지면 되게 좋은 또 책이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좀 이어나가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현님. 은성이가 1학년 때부터 많이 섬세하고 꾸준함이 많은 친구인 걸 알았지만 저는 이번 논문을 하면서 다시 본 게 은성이가 논짓기 기간에 정말 한 번을 사랑반에서 나오지 않고 꿋꿋이 앉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기숙사에서도 매일 실습 만나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꾸준히 한다고 느꼈고 은성이한테 항상 제가 너 어디까지 했어? 얼마나 했어? 물어보면 하나도 안 했다 했는데 그래서 나 무조건 2차 확정이라고 그랬는데 완성 받았다는 말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고 별도 너무 잘 받고 수고했다는 말 해주고 싶어요. 다 없으시면 부모님 코멘트 듣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고생했다, 잘했다, 멋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그 기억들이 많은 이제 장면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은성이가 일반 학교에 갔으면 논문과 좋아하는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갑자기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논문을 하겠다는 거 하나 말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오늘 보면서 제가 엄마 아빠로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자기의 생각을 차곡차곡 꾹꾹 눌러서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나? 저도 이렇게 되게 감동스러웠고 오늘의 이렇게까지 밤낮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 해와 이렇게 달 같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가뭄에 내리는 담비 같은 16기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그리고 이게 브라셀에 나오는 그 안티프라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주위에서 불어주는 그 바람 같은 16기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 같은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자식 자랑하면 너무 바보 같은데. 은성이가 너무 기대 이상으로 제가 기대를 많이 그냥 말로는 그냥 적당히 해, 대충 해, 그냥 해, 잘하면서 왜 그래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은성이가 이제 사실은 제가 지켜보면 주변의 시선과 기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한다고 느꼈지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것 이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만족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더 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나에게 최선을 다했을까? 이런 게 이제 만족됐을 때 본인이 그게 잘 못하더라도 인정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칭찬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칭찬 들을 만큼 열심히 했던가 이런 걸 항상 돌아보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논문에서는 정말 그런 모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한층 성숙해지고 또 성장하는 이제 계기로서 새로운 스스로의 나를 이제 만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은성이를 보면 난 저 나이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이 어른들 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간대에 와서 아이들 처음에 만났던 13기, 14기, 15기 아이들을 보면 난 저 나이 때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멋지고 훌륭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은성이는 정말 너무 열심히 잘해줬고 최선을 다했고 정말 멋지다. 그런 말 해주고 싶네요. 네. 멘토쌤 코멘트 듣겠습니다. 제가 은승이가 처음에 선생님 멘토해주세요 할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5년인가 6년 전에 애들 만나고 그동안 안 만났는데 은승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약간 부담감도 되었어요.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멘토와 멘티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만나서 원숭이와 얘기 나누면서 원숭이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이런 문장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그러면서 제가 원숭이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와 이거 선물 같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원숭이 아버님이 오늘 만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는 꼭 썰어 먹었어요. 이렇게 네. 그만큼 원숭이가 한 그릇 한 그릇 한 땀 한 땀 자기의 속도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색깔로 자기의 어떤 그 따뜻함으로 잘 풀어낸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앞으로 원숭이한테 새로운 문이 열릴 때 그문도 원숭이 반의 중심을 가지고 운전하고 활기차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소원 들고 마치겠습니다.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기까지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응원해준 친구들하고 아까 후배들도 모두 감사하고요. 이렇게 논문을 하고 나니 굉장히 후련하고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 마지막에